제가 어제 신의 한수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 성호 스님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불교계 애국지사를 만났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이 불교계를 정확하게 이제 조계종은 종북 간첩들이 장악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시죠. 그 사람들이 이제 북한을 들락날락하면서 새끼도 까놓고 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처형돼 버렸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지금 불교의 이 꼴이 예. 종북 불교. 예. 그러니까 종북성들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 북한 고자 처갓집 들랑달랑하듯이 북한 들랑달랑하고 아마 거기에다가 새끼 까놨다고 그런 정보도 저 귀에까지 들려오니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사실일 겁니다. 곧 터지겠죠. 누군진 거짓이 모르겠지만 일부. 없어요. 예. 누군진 모르겠지만 일부가 그렇다는 겁니다. 북한에 가면요. 제가 들은 아주 고급 정보입니다. 종교인이 북한에 가면 막 이렇게 수행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네. 밤에 노래도 불러주고 밥도 먹여주고 이런 여자가 밤에 느닷없이 네. 방으로 들어온대요. bel게 벗고 그 네, 가인 bel게 벗고. 그 딱하니 성관계를 하면은 임신이 되도록 네. 이게 다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네. 거예요. 목사님들 과거에 41명이 갔는데 그 39명이 그런 것을 받았다고 그 내가 어디 자료에서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 공공에는 비밀입니다. 맞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왜냐면은 그러고 나서 여자가 막 거부한대요. 네. 안 된다고 막 거부하고 남자가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예. 막 거부하겠죠. 근데 막 울고불고한. 자기 죽는다고 예. 처형당한다고 예. 그러면 또 스님들이 또 자비한다고 그런 때 자비를 베풀만. 그런데 저도 웃겨버려서 악적인 처음 존재는 보는데. 털어내야 살생유택을 해야 될 일이지. 그러니까 이 인도 불교가 왜 망한 자입니까? 힌두교도는 이제 이슬람이 쳐들어왔을 때 네. 스님들이 자비한다고 다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인도 불교가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 불교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은 임진왜란 서산대석에서 주장자들과는 외놈들을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우리 그 조선의 처녀들 겁탈하고 막 아니들 잡아가고 예. 할 때 스님들이 일어나서 그 외놈들을 다 죽여버려가지고 이 나라를 보호한 겁니다. 이게 한국 불교 특색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예. 이 종북 불교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호국 불교 승가위라는 조직을 예. 참 대단한 제가 이제 양반이에요. 만들려고 지금 지금 조계종을 이 조계종이 종북 이곳을 불교로 왜 내부에서 가장 잘 아시죠? 그 화쟁위원이라는 게 있는데 화쟁위원이가 조계종에 잘 들어봐요. 원효대사도 통일신라 그 화쟁. 호건법사 같은 시대인데 조계사에서 벌어지는. 화쟁 가지고 통일한 것이 아니에요. 원효대사 화쟁은 불교계 내부의 그 다툼이나 이런 것일 때 화쟁을 하는 타협하고 이런 예. 지금은 대화하는 정치에 얘기. 간섭하는 화쟁위가 불교의 돼버렸죠. 적인 이런 엄연히 대한민국은 종교가 분리된 나라예요. 맞습니다. 저 이슬람 국가처럼 종교 바티칸처럼 종교 국가가 아닙니다. 예. 이 종교는 큰일 납니다. 우리 다종교 사회에서는 종교와 이 정치가 분리가 돼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지금 그 한국 불교는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위반되는 종북 불교를 지금 지향점을 찾아가지고 있고 또 대한민국을 부정을 하고 마비시키려고 하고 쇠파이프 들고 이런 그 마스크하고 이런 지혜는 한상범이라는 국가 수배범이에요. 균 만상했거든요. 뭘 갖다가 잘못 그 발로. 숨겨진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은 부처님께서는 참여를 하겠어. 참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 있으면 참여하도록 하요. 그렇죠. 그리고 부처님 자기 가르침의 발로- 핵심이 예. 참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로 가도록 그렇죠. 죄값을 치르는 것이 자비고 부처님 사상인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덮어놓고 뭣도 모르고 딱 월남 공산화되기 직전입니다. 지금 성녀들 지금 하는 짓이. 그러면 진짜 딱 그 시대라고 많이 말을 하셔요. 이제 대한민국의 종교인 중에서 이게 조계종이 종북화되었다라고 이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날리는 분을 성호 스님을 제가 한 분을 만난 겁니다. 그 외에 그러네요. 계신지는 몰라도
때마침 이 신의 한수를 보다가 했는데 여기 보시면 자승 원장 한상준 거치 오늘 정오까지 해결하겠다 해서 방금 전에 문자가 떴죠. 네, 긴급 문자로 자진 출동했다라고 지금 뜨네요. 현재 11시 45분인데 이제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를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신들이 하면 불법도 선이라는 민노총. 여기 이제 정부 간첩의 세력입니다. 네. 그다음에 경제활성화법 처리 못하고 끝난 최악의 야당 국회. 야당이 지배하는 정기 국회. 이렇게 제가 야당을 위에다 붙인 겁니다. 이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것을 함께 합력해서 끌고 가는 것이 여당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 야당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종북 간첩 민노총과 종북 간첩 국회의원들이 손을 잡았다. 그렇게 해서 경제도 마비시키고 불법도 선이라고 하는 이 세력의 중심에 국회의원으로서는 문재인과 이종걸이 있다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신의 한수의 성호 스님은 조계종은 종북 집단이다 라고 아까 선포한 거 들으셨죠? 왜 이렇게 종북 집단이 돼버렸죠? 그게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김대중이 집권하자 말자 조계사를 이제 가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조계종 내에 물갈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대중이가 물갈이를 한 것이 국정원도 물갈이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기무사령부도 물갈이를 했고 그다음에 경찰의 보안계 정보계도 다 물갈이를 했고 이 조계종도 물갈이를 한 거죠. 그럼 이것만 했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거 이것이 문화계를 물갈이를 했고 종교계도 물갈이를 했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심리, 국방, 그다음에 언론, 종교 이게 다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장악됐다는 거죠. 어떻게 되면 물갈이를 해주면서 기초를 작업을 해줬다는 그걸 생각이 이제 드네요. 김대중 때 했고 노무현 때 강화했고 이제 이명박 때는 나 저거 안 한다. 이념 안 한다. 그러니까 종북 간첩 잡아내지 않고 지금 기득권 유지해주고 나는 중도 실용 노선을 따르겠다. 요 짓을 하고 5년 동안 하고서 나왔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대단한 거예요. 박근혜 다시 대통령은 물갈이니까. 지금 4대째 김대중 때부터 제4대째에 이거를 물갈이를 하겠다라고 선포한 것이 국정교과서 대단하시네요. 종북 간첩의 사관으로 쓰여진 교과서를 7종의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이제 국정화해서 바로잡겠다. 이걸 한 거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쳐줘도 지금 더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한상균을 비롯해서 종교계가 이 난리죠. 못하게. 종북 집회하고. 간첩단들이 이제 이걸 뺏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파가 장악하고 있는 이 정부를 김대중 노무현 때 정부처럼 김대중 노무현 2대를 했는데 이명박 이제 박근혜 요 2대가 이제 우파에 의해서 저는 이명박이는 우파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예. 좌파의 그 기득권을 유지해준 이제 중도 실용 노선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좌파의 기득권 세력을 만들어줬고 이걸 이제 제4대째 김대중 이후부터 제4대째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잡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저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라 장래 걸린 법안 결국 걷어찬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야당의 문재인과 이종걸이라고 썼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회엔 노동개혁 5개 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 인권법 등이 이 나라의 장래가 걸린 다른 것도 많다. 야당이 이런 것들을 껴차고서 못 가게 하고 있다. 한국 국회를 보는 국민의 눈매가 그 어느 때보다 차갑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요걸 말이죠. 정직한 이 사설을 쓰는 사람이라면은 네. 또 그러한 신문이라면 이게 네. 조선일보는 맛이 같습니다. 맛이 간 이유를 제가 설명할게요. 요게 선진화법을 걸고서 이제 문재인과 이종거리가 이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핀포인트 폭격, 서지컬 폭격을 해줘야지 국민들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국회가 나쁘다 그러니까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둘이 뭉실하게. 둘이 뭉실하게 해서 못 알아채게끔. 그리고 돈은 받아 처먹고. 네. 그리고 요걸 129만 부가 유료로 이게 나간다. 실제적으로는 찍어서 하는 거는 160만 부나 우리는 판다. 라고 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이 장사꾼들이 하는 짓이 이제
국적이 없는 이러한 것을 써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보십시오. 이게 국회 개혁법 국민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자유시민들이 나서서 나라 망치는 국회, 이것도 나라 망치는 정부 간첩의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즉각 해산하라 이렇게 써야지 이건데 이것도 두리뭉실해요. 그래서 저도 이곳에 들어가 있는 요 세력들이 지금 정부 간첩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물타기를 해서 하는구나. 그렇죠. 국회 해산하라 맞죠? 그런데 이것을 국민들이 알아채릴 수가 없잖아. 그렇죠. 선진화법을 가지고 경제 활성화도 못하게 하고 15만의 이 젊은 청년들 고용도 못하게 하는데 이거를 바로 잡아라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주 나라가 위기입니다. 이게 오늘 신문입니다. 오늘이 10일입니까? 네. 12월 10일 네. 목요일. 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12월 9일 수요일. 네. 그러니까 네. 어제 거죠. 네. 종북 간첩 문재인 이종걸의 도구 주범은 선진화법 보안제도 5개를 만들었는데 무용지물이다. 선진화법은 이 문재인과 종북 간첩 문재인과 이종걸의 도구가 되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대통령 책임제를 51.6%가 박근혜 대통령님 잘해보십시오 하고 밀어줬는데 아무것도 못하게끔 발목을 잡고 있다. 그리고 이제 생색 내지 않는 것은 법안은 통과해주고 이제 생색 날 만한 것은 다 붙잡고 틀어앉아서 못 가게 하고 있다. 이게 종북 간첩 문재인과 이종걸이가 하는 짓거리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 기자분도 문재인 이분도 너무 달라졌다고. 아니 그러는 거 문재인 보면 저게 간첩이죠. 처음에 노무현 밑에서 너무 간첩이고 달라졌어요. NLL 폐기시키려고 했던 놈이고 아하. 제일 큰 간첩질은 530 GP 사건. 목사님 그게 몇 년도였죠? 2005년도. 예. 530 GP 사건. 2003년도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고 네. 이 짓을 도왔던 사람이 문재인이고 같이 합작을 했던 사람이 네. 김장수 국방장관 그 당시 그다음에 관진 제3야전군 사령관 요 새끼들이 다 지금 올라가서 이제 국가안보실장을 해먹는 겁니다. 그러면 아하 안보 개통은 문재인과 종북 간첩단이 그것을 따냈구나.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손을 못 쓰고 요 간첩 종북 간첩들이 안보 세력으로 갖다 앉고 8명의 대장들도 그 새끼들이 인준해야지 그 자리에 앉히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자, 여기 2013년 같은데요. 김동민 일명 연천에 아까 말씀하신 530. 2013년 아니야. 2000, 그래요? 2005년. 자, 됐어. 그럼. 그래요? 또 다른 건가? 2005년이야. 자, 2013년도 계속 그 얘기를 했지. 아하. 그리고 김동민 이름이 네, 일병인데요. 김일병. 김동민 일병을 네. 이 좀 왕따를 당하고 하는 일명을 내세워 갖고 얘가 그 짓 했다 하고서 이제 만들어버렸구나. 얘한테 씌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13명을 죽게 한 사람이 얘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북계군이 RPG 세븐을 8발인가 9발을 쏴 갖고 죽인 거예요. 자, 그 짓을 김관진이와 김장수, 문재인, 노무현이가 했다는 거죠. 그게 530 GP의 본질입니다. 네. 북계군이 우리 병사들 장교 1명 포함해갖고 13명을 죽인 사건을 김동민 일병, 네. 김동민 일병이 어떻게 다 죽일 수 있을까? 김동민 일병이 군대에서? 그 지금 어디가 있는지 이 사람이 이제 저걸 해주면 좋은데, 네.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양심선영, 내부 고발자, 양심선영. 양심선언을 해주면 좋은데. 커밍아웃. 자, 그다음에 요게 12월 7일 월요일 날 겁니다. 월요일 날 북한 교과서 표절 의혹의 증거를 잡았다. 국민행동본부에서 저기 국사 교과서가 북괴군이 가르치는 역사 교과서에서 표절을 해왔다.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북한 교과서 내용과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일성 정권 수립을 위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투표하였다고 날조했다. 투표한 적이 없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일성 정권 수립을 해줬는데 이승만이가 틀어버렸다. 요걸 북한군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걸 그대로 해서 금성출판사에서 네. 합격시켜준 국사편 이걸 이제 날조를 했죠. 네. 그래서 여기가 국민행동본부가 뭐라 하냐면은 한국사 교과서 관련자 이 책을
이 날조한 동아 출판사 한국사 교과서 청문회를 해버려요. 관련자 네. 이놈들이 1만 5천 명이 이제 스크럼을 짜고서 요짓을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검 인정 과정에서 합격시켜준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이 뭐죠? 그 사람이 지금 간첩이에요. 네? 간첩을 그 자리에 앉혀놨어. 그러니까 지금 이 간첩 5만 명이 안 들어간 데가 없다는 거야. 김관진 간첩, 김장수 간첩, 임종석 간첩, 임수경 간첩, 심상정 간첩. 이놈들이 지금 다 해먹고 있는 세상이라. 예. 그래서 과정에서 합격시켜준 국사편찬위원회의 책임자, 위원장이 이게 간첩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이 반역적 날조를 묵인하고 있는 교육부, 황우여 대한 조사, 감사, 수사, 청문회 등 국가적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국민행동본부에서 돈 수천만 원 들여서 여기다 냈어요. 하여튼 이런 기회에 막 일어나야 돼요, 양심들이. 국회는 북한 인권법 폐기 말라. 예? 법안도 날조하고 하는데 이거 폐기될 직전인데 이게 12월 달에 이제 저걸 임시국회를 소집했잖아요. 소집했는데 야당이 이제 거기에 가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고 정의화 국회의장님이 이제는 밤잠 자지 말고 이거 통과시켜야 될 거 통과시키고 당신 임기를 마치십시오. 내년에 이제 물갈이 되면 정의화가 한 국회가 뭘 했느냐. 다 야당 선진화법에 의해서 아무것도 못한 국회의장으로 개인의 가문에는 영광이겠지만 조국을 배반한 국회의장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이 나라가 국민들이 깨어야 되는데 언론이 이게 다 장악돼 갖고 깨어나기를 어려운데 6만 교회 1,000만 성도들이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김관진 한민구가 북한군은 이제 물을 버럭 산소처리를 못해서 휴전선 4km 이남으로 땅굴 팔 실력이 없다. 이걸 바꾸어 현대어로 제가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4km 이내만 지하 터널을 뚫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요 거짓말을 지금 김관진, 한민구, 조복은, 조현천, 서용석이 그다음에 육군 대장, 대를 이어서 참모총장 하고 있는 놈들, 이진삼, 김진영의 후예들, 그다음에 정보본부장 김홍래의 후예들, 기무사령관 조현천, 그 이전에 김종태, 송영근 이런 후예들, 이놈들이 스크럼을 짜고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 6만 교회 1,000만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굴 속에 탱크를 찾아서 보이는 날이 곧 오기를 위해서 5분간 기도하고 우리 조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땅굴로 솟아나라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390만 명의 북괴운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대한민국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땅굴을 통하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장소를 정복하러 들어옵니다. 010-5368-1782 이제 신문도 일어나고 또 조국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아니고 이번 기회에 민주주의로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옳은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010-5368-1782 땅굴안보 국민연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에도 다 물갈이를 했고 이 조계종도 물갈이를 한 거죠. 그럼 이것만 했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거 이것이 문화계를 물갈이를 했고 종교계도 물갈이를 했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심리, 국방, 그다음에 언론, 종교 이게 다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장악됐다는 거죠. 어떻게 되면 물갈이를 해주면서 기초를 작업을 해줬다는 그걸 이제 드네요. 김대중 때 했고 노무현 때 강화했고 이제 이명박 때는 나 저거 안 한다. 이념 안 한다. 그러니까 종북 간첩 잡아내지 않고 지금 기득권 유지해주고 나는 중도 실용 노선을 따르겠다. 요 짓을 하고 5년 동안 하고서 나왔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대단한 거예요. 박근혜 다시 대통령은 물갈이니까. 지금 4대째 김대중 때부터 제4대째에 이거를 물갈이를 하겠다라고 선포한 것이 국정교과서 대단하시네요. 종북 간첩의 사관으로 쓰여진 교과서를 7종의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이제 국정화해서 바로잡겠다.
이걸 한 거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쳐줘도 지금 더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한상균을 비롯해서 종교계가 이 난리죠. 못하게. 종북 집회하고. 간첩단들이 이제 이걸 뺏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파가 장악하고 있는 이 정부를 김대중 노무현 때 정부처럼 김대중 노무현 2대를 했는데 이명박 이제 박근혜 요 2대가 이제 우파에 의해서 저는 이명박이는 우파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예. 좌파의 그 기득권을 유지해준 이제 중도 실용 노선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좌파의 기득권 세력을 만들어줬고 이걸 이제 제4대째 김대중 이후부터 제4대째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잡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저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라 장래 걸린 법안 결국 걷어찬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야당의 문재인과 이종걸이라고 썼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회엔 노동개혁 5개 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 인권법 등이 이 나라의 장래가 걸린 왜 망한 자입니까? 힌두교도는 이제 이슬람이 쳐들어왔을 때 스님들이 자비한다고 다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런 인도 불교가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 불교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은 임진왜란 서산대석해서 주장자들과는 외놈들을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우리 그 조선의 처녀들 겁탈하고 막 아니들 잡아가고 할 때 스님들이 일어나서 그 외놈들을 다 죽여버려가지고 이 나라를 보호한 겁니다. 이게 한국 불교 특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이 종북 불교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호국 불교 승가위라는 조직을 참 대단한 제가 이제 양반이에요. 만들려고 지금 조계종을 종북 불교로 왜 내부에서 가장 잘 아시죠? 그 화쟁위원이라는 게 있는데 화쟁위원이가 잘 들어봐요. 원효대사도 통일신라 그 화쟁. 헌금법사 같은 시대인데 조계사에서 벌어지는 화쟁 가지고 통일한 것이 아니에요. 원효대사 화쟁은 불교계 내부의 그 다툼이나 이런 것일 때 화쟁을 하는 타협하고 이런 지금은 대화하는 정치에 얘기지. 간섭하는 화쟁위가 돼버렸죠. 불교적인 이런 엄연히 대한민국은 종교가 분리된 나라예요. 맞습니다. 저 이슬람 국가처럼 종교 바티칸처럼 종교 국가가 아닙니다. 이 종교는 큰일 납니다. 우리 다종교 사회에서는 종교와 이 정치가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한국 불교는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위반되는 종북 불교를 지금 지향점을 찾아가지고 있고 또 대한민국을 부정을 하고 마비시키려고 하고 쇠파이프 들고 이런 그 마스크하고 이런 지혜는 한상범이라는 국가 수배범이에요. 한상균이나 뭘 갖다가 잘못 그 발려. 숨겨진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은 부처님께서는 참여를 하겠어. 참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 있으면 참여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부처님 자기 가르침의 발로- 핵심이 참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로 가도록 그렇죠. 죄값을 치르는 것이 자비고 부처님 사상인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덮어놓고 뭣도 모르고 딱 월남 공산화되기 직전입니다. 지금 성녀들 지금 하는 짓이. 그러면 진짜 딱 그 시대라고 많이 말을 하셔요. 이제 대한민국의 종교인 중에서 이게 조계종이 종북화되었다라고 이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날리는 분을 성호 스님을 제가 한 분을 만난 겁니다. 그 외에 계신지는 몰라도 때마침 이 신의 한수를 보다가 했는데 여기 보시면 자승 원장 한상균 거치 오늘 정오까지 해결하겠다 해서 방금 전에 문자가 떴죠. 긴급 문자로 자진 출두했다라고 지금 뜨네요. 현재 11시 45분인데 이제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를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신들이 하면 불법도 선이라는 민노총. 여기 이제 종북 간첩의 세력입니다. 그다음에 경제활성화법 처리 못하고 끝난 최악의 야당 국회. 야당이 지배하는 정기 국회. 이렇게 제가 야당을 위에다 붙인 겁니다. 이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것을 함께 합력해서 끌고 가는 것이 여당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 야당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종북 간첩 민노총과 종북 간첩 국회의원들이 손을 잡았다. 그렇게 해서 경제도 마비시키고
불법도 선이라고 하는 이 세력의 중심에 국회의원으로서는 문재인과 이종걸이 있다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신의 한수의 성호 스님은 조계종은 종북 집단이다 라고 아까 선포한 거 들으셨죠? 근데 왜 이렇게 종북 집단이 돼버렸죠? 그게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김대중이 집권하자 말자 조계사를 이제 가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조계종 내에 물갈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대중이가 물갈이를 한 것이 국정원도 물갈이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기무사령부도 물갈이를 했고 그다음에 경찰의 보안계 걸린 다른 것도 많다. 야당이 이런 것들을 껴차고서 못 가게 하고 있다. 한국 국회를 보는 국민의 눈매가 그 어느 때보다 차갑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요걸 말이죠. 정직한 이 사설을 쓰는 사람이라면은 네. 또 그러한 신문이라면 이게 네. 조선일보는 맛이 같습니다. 맛이 네. 간 이유를 제가 설명할게요. 요게 선진화법을 걸고서 이제 문재인과 이종거리가 이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핀포인트 폭격, 서지컬 폭격을 해줘야지 국민들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국회가 나쁘다 그러니까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둘이 뭉실하게. 둘이 뭉실하게 해서 못 알아채리게끔. 그리고 돈은 받아 처먹고. 네. 그리고 요걸 129만 부가 유료로 이게 나간다. 실제적으로는 찍어서 하는 거는 160만 부나 우리는 판다. 라고 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이 장사꾼들이 하는 짓이 이제 국적이 없는 이러한 것을 써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보십시오. 이해가 돼. 이게 국회 개혁법 국민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자유시민들이 나서서 나라 망치는 국회, 이것도 나라 망치는 종북 간첩의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즉각 해산하라 이렇게 써야지 이건데 이것도 두리뭉실해요. 그래서 저도 요것에 들어가 있는 요 세력들이 지금 종북 간첩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물타기를 해서 하는구나. 그렇죠. 국회 해산하라 맞죠? 그런데 이것을 국민들이 알아채릴 수가 없잖아. 그렇죠. 선진화법을 가지고 경제 활성화도 못하게 하고 15만의 이 젊은 청년들 고용도 못하게 하는데 이거를 바로 잡아라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주 나라가 위기입니다. 이게 오늘 신문입니다. 오늘이 10일입니까? 네. 12월 10일 네. 목요일. 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12월 9일 수요일. 네. 그러니까 네. 어제 거죠. 네. 종북 간첩 문재인 이종걸의 도구 주범은 선진화법. 제가 어제 신의 한수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 성호 스님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불교계 애국 지사를 만났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이 불교계를 정확하게 이제 조계종은 종북 간첩들이 장악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시죠. 그 사람들이 이제 북한을 들락날락하면서 새끼도 까놓고 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처형돼 버렸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지금 불교의 꼴이 예. 종북 불교. 예. 그러니까 종북성들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 북한 고자 처갓집 들랑달랑하듯이 북한 들랑달랑하고 아마 거기에다가 새끼 까놨다고 그런 정보도 저 귀에까지 들려오니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사실일 겁니다. 곧 터지겠죠. 누군진 거짓이 모르겠지만 일부. 없어요. 예. 누군진 모르겠지만 일부가 그렇다는 겁니다. 북한에 가면요. 제가 들은 아주 고급 정보입니다. 종교인이 북한에 가면 막 이렇게 수행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네. 밤에 노래도 불러주고 밥도 먹여주고 이런 여자가 밤에 느닷없이 방으로 들어온대요. 벨게 벗고 그 네, 가임 벗고. 그 딱하니 성관계를 넣으면은 임신이 되도록 네. 이게 다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네. 거예요. 목사님들 과거에 41명이 갔는데 그 39명이 그런 것을 받았다고 그 내가 어디 자료에서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 공공에는 비밀입니다. 맞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왜냐면은 그러고 나서 여자가 막 거부한대요. 네. 안 된다고 막 거부하고 남자가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네. 막 거부하겠죠. 근데 막 울고불고한. 자기 그래도 죽는다고 예. 처형당한다고 예. 그러면 또
스님들이 또 자비한다고 그런 때 자비를 베풀 말. 그런데 저희 같은 저도 경우는 웃겨보는 악적인 생각이 처음 존재는 보는데. 덜해내야 살생유택을 해야 될 일이지. 그러니까 이 인도 불교